검찰이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낸 자료를 보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공모를 해서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고 또다시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대표님, 검찰이 좀 전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기소를 했다고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소 대 창작.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에 기소가 됐습니다. 당의 입장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참 검찰이 예상은 했습니다만 제3자 뇌물인가요? 이번에도 예. 북한을 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압수수색할지 모르겠는데 또 수단과 방법을 쓰겠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논평을 내면서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윤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만 복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쌍방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20억 원을 대납해놨다. 다 기억하시죠? 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까? 그 수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기소가 안 됐죠. 아예 사라졌습니다. 흔적 없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저희들 몇몇 참모들하고 당직자 얘기하면서 그러더군요. 왜 그 사람이 내 변호사비를 냅니까 도대체? 좀 있으면 정말 이거 터무니없다는 거 드러날 겁니다. 진짜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김성태 회장은 그 동남아 어느 국가에 있다가 압송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항에 도착해서. 이재명과는 일면식도 없다. 모르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 되더니 800만 달러인가를 냈다는 겁니다. 아니, 어느 기업인이 또 주가 조작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혐의를 많이 받고 처벌까지 받았던 그런 기업인이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을 위해서 그 100억 넘는 돈을 선뜻선뜻 냅니까? 사업가들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저런 분들은 특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이제 기소까지 했는데 앞으로 계속 드러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정원 내부 보고서랄지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술로만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1심 재판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근데 그 핵심 진술을 했던 분이 지난해 3월과 4월에 진술이 180도 바뀝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다가 그 딸의 오피스텔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요. 예. 그걸 쌍방울에서 3억 원인가 4억 원짜리를 구해준 뒤로 대북 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것처럼 지사가 연루된 것처럼 진술을 바꿉니다. 어떠한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라고 하면은 국정원 진술, 내부 보고서 그리고 또 진술 세미나라고 했던 그 내부의 진술자들 이런 것들이 이번 재판에는 전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1심 재판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는데 저는 이건 결국은 터무니없음이 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 입장에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 기간 동안 아마 재판부가 내린 지난주에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 분석을 했던 것 같고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된 대로 바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지난해에 영장을 청구했을 정도로 수사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떤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이겠죠. 근데 명확하게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가 104번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성태 부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일면식도 없다. 쌍방울 내의 하나 사입은 것밖에 인연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김성태 회장의 얘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통화를 했다.
그 내용들을 얘기했다.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결과에 채택이 된 것이라 보고 그 중간에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누굽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 임명권자로서 임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위직의 자리였고 그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회장과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들어오기 전부터도 쌍방울의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았고 경기도에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죠. 네. 증거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재판부가 쌍방울이 북으로 건넨 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여기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200만 달러의 영수증까지 있고 쌍방울에서 범행을 공모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판부의 판결은 일단 존중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툼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까지 다 소설로 치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까? 네, 검찰의 가장 비판적인 것으로 보이는 조국혁신당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치 검찰의 정치적 수사입니까? 저는 앞에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세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화영은 이화영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변호사비 대납이 언제 방북 비용으로 바뀌었나. 세 번째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언제 해소됐는가. 요거를 따라가다 보면 결론이 보일 것 같고요. 예.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봅니다. 전 의원은 어떠세요? 뭐 앞에서 세 문단 정리해 주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세 문단으로 정리를 예. 하면은 대북 송금은 불법. 그렇다면 진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따져보고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 과정을 좀 네,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이 4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직 수행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정치 검찰이 지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자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대변인도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자분들 오늘도 만났어요. 그분들이 그러더군요. 총선 전날까지 재판부에 세우는 이런 검찰들 자기들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예. 했는데 그런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재판 가고 많을 때는 뭐 이틀 가고 또 밤낮을 나가고 하지만 그분이 우리 헌정사의 야당 대표로서 최초로 과반을 훌쩍 넘기는 압승을 이끌어낸 야당 대표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뭐 대표는 창작 소설이라고 하면 저는 창작도 아니에요. 저거는 터무니없는 삼류 소설을 쓰고 있는데 네. 저 가지고 억지 기소해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릴 일이 없고 저는 뭐 우리 김 의원께서 그 이재명 대표 이름이 104번 나왔다 이런 거 하면서 그게 어땠어요? 그래서 그럼 그때 경기도 지사가 이재명 지사였지 윤석열 지사였습니까?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사였으면 제가 볼 땐 1004번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나온 거 하고 예전에 윤석열 검찰이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권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또 몇십 번 나왔다고 또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몇백 번인가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문 대통령이 혐의가 입증됐습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정치적 공세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예. 하고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쌍방울이 북한과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가? 정말 광물 사업할 때 본인들이 선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김성태의 공소장과 안부수의 재판 기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근데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는 모든 게 배척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진다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기소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야당을 탄압하고 유력한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또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한 줄로 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병민 의원의 반론을 한번 더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법 리스크가 켜켜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가 더 얹어지게 된 건데요. 제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지난번에 있었던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내용은 어디 갔냐 말씀 주신 내용들은 여기에 대북 송금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키는 부분들과 충분하게 다툼을 통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만큼 1심 재판부가 그 내용들이 판결해졌다는 것이고, 근데 그 사법 리스크 중에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위증교사예요. 예. 이것은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 내용만 가지고서도 제일 첫 번째로 위증교사에 관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가 그 당시 영장 전담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를 두고 있는 나머지 여러 재판 중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게 바로 위증교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중형까지 선고됐으니 지금 정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모든 것들을 검찰의 정치, 검찰 수사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팽팽한 의견의 대립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감사드립니다.